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시간에는요, 라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I 엑삽스를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이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이 AI 엑삽스, JI 엑삽스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이제 라치를 기본적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어, 이렇게 라츠는 이게 지터브에 이제 라츠 지터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터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라츠를 관한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콘다를 이제 라츠를 설치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아나콘다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파이썬 기반으로 이제 그 라츠가 실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다 갖고 있는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GitHub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라츠 사용법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어찌됐건 라츠를 기본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JA 엑삽스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콘다를 이제 까시고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아나콘다의 이제 파워쉘 프롬프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키워드 그 명령들을 이렇게 이제 치시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환경에다가 라츠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치를 꼭 설치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쭉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라츠의 이제 마지막에 다시 M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탕화면에 라츠의 GUI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JI 엑삽스를 이제 설치하는 방법에는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GPU 다시 XX 이렇게 해서 버전으로 하나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PYPI로 제가 이제 거기다가 올려놓으시면 나중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파이프 이렇게 인스톨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제 좀 더 저희 JI 엑잡스가 널리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이제 PYPI에다가 올려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에게 이메일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디 분야에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디스크립션하고 소속하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일을 갖다가 C 드라이브에다가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아나콘다 파워쉘에서 그 내부에 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엑셀 라츠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파이프로 해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는 JI 엑삽스를 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JI 엑삽스의 그 GUI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먼저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 리덕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JI 엑삽스에서는요, 데이터가 이제 케이스 베이스 데이터를 이제 임포트해서 씁니다. 그래서 아직 백그라운드 리무브나 이런 것들은 라치나 또는 디미터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JI 엑삽스에다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라츠에서 데이터 리덕션 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요, 라츠의 바탕화면에 라츠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라츠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GUI들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릭스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지금 더블 클릭을 했고요. 라릭스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 좀 이제 기다리시면 이제 랩탑이 좀 느려서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잠시만요. 좀 이렇게 이제 파워쉘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라릭스가 이제 곧 이렇게 GUI가 뜰 겁니다. 네. 그 사이에 좀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 띄우게 되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이런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떴으니까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 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미 이제 디미터를 이용해 가지고 아테나를 통해서 백그라운드를 제거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라이트를 깔았기 때문에 라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백그라운드도 제거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데이터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에 매뉴얼에 들어가서 파일에 이렇게 가시면은 네, 여기 이게 지금 이제 로 데이터거든요. 저희가 가속기에서 찍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칼럼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first column, second column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트랜스미션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칼럼하고 그 다음에 자연록을 취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니까 이놈을 OK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멀리제이션이나 뭐 피크 피팅이라든지 여기 뭐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아테나에서 하는 거랑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지금 관심은 저희가 X합스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X합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합스로 이동하고요. 그래프, 현재 나오는 그래프가, 이제 에너지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R스페이스로 바꿔주면 이제 이런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K-range 백그라운드 제거하는 subtraction의 레인지를 변경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12 정도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 잘 또 이건 제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퓨리어 트랜스폼 된 영역이니까 이게 저희가 나중에도 이 정도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 퓨리어 트랜스폼이니까 저희가 5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 뭐 크게 백그라운드 제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세이브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클릭을 먼저 해야 합니다.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CSV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CSV 파일로 하는데 Kspace에 그 다음에 카이 파일 이렇게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여기 앞에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36이니까 제가 그냥 36번이라고 LCO인데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죠. LCO. LCO인데 그냥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폴더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한번 폴더 들어가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메모장으로 해서 열면 여기가 하나는 K고 여기가 그 파일 네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을 갖다가 우리가 JI 엑잡스에서 쓰려면은 카이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일단은 놓고 그 다음 이제 하나가 이제 이게 필요하고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페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라치로부터 이제 페프를 제너레이션을 해볼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LCO니까 LCO CIF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얻고요.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인데 아까 그 라릭스에서 페프에서 여기 지금 브라우저 CIF 스트럭처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페프에서 브라우저 CIF 스트럭처 이렇게 런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또 이제 새로운 패널이 보입니다. 패널에서 이제 오픈 CIF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CIF 파일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CIF 인포메이션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코발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코발트 KH에서 그 상태별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발트 KH고 KH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정 변경은 GI 엑삽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걸 갖다가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세이브 해서 세이브 페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 pef.imp 페프니까 그냥 페프만 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GI 엑삽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이제 우리가 GI 엑삽스를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할 것들은 뭐냐면 엑삽스의 K 데이터, K 스페이스 데이터, 백그라운드 제거된 K 스페이스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그 모델로부터 pef.imp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K 스페이스 데이터는 꼭 여기 컬럼에서 K 그 다음에 chi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pef.imp를 이런 형태로 다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바꿔줘야겠죠? 죄송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고요. 요걸 조금 다르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run GI 엑삽스를 한번 하는 방법을 심플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순서는 이렇게 지금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모델을 불러와서 그걸 갖다가 이게 이제 그 모델을 불러와서 그 모델을 이제 그 패스들을 제너레이션 하는 거를 했고 그 다음에 각 제너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그놈을 패스를 불러와서 이렇게 패스를 불러옵니다. 이제 이놈은 이제 6.5까지 1.3에서 6.5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패스들을 집어넣고 피팅을 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한두 개만 얘기 말씀드리면 여기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패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이 지금 그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체크박스는 우리가 GI 엑삽스에서 AI 엑삽스의 어떤 그 실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에 체크박스는 우리가 피팅에 대한 실행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거 우리가 GI 엑삽스를 하기 때문에 아래 거 클릭 해가지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값들은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이제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이니셜 값들을 가능하면 뭐 잘 모르신다면은 이 그 페프에서 계산한 값이라고 그 계산한 그 넘버라든지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프를 런을 할 때 제가 몇 가지 이제 바꿔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차이가 있죠, 아까랑. 그래서 SCF 계산을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XNG를 이용해서 그 포텐셜을 다 정의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레인지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크리티어를 해서 이게 이제 제너레이션 되는 앰플리튜드를 조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import 데이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역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run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I 제가 지금 여기 그 프롬프트는 제 노트북에서는요, 랩탑에서는 제가 가상 환경을 안 만들고 바로 그냥 여기에다가 이제 AI 엑삽스를 그냥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 환경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엔터를 치고 AI 엑삽스 명령을 치게 되면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port를 해서 이제 저희가 여기 36 뭐 이렇게 있으니까 데이터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이 파일이 제대로 만약에 됐다면은 여기 지금 그러니까 그 제대로 이렇게 저장되고 그 다음에 컬럼이 제대로 됐다면은 그러면 이런 형태의 잘 데이터가 이렇게 잘 보여지는 플롯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레인지를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해 가지고요. 페프를 이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아까 6.6 정도까지 별 패스를 제가 잡았으니까 6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CF는 세컨드, 이렇게 SCF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코발트까지만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체인지는 우리가 이니셜 파트, 포텐셜에 대한 파트들은 다 영어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를 안 쓰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크리테리아하고 10,10 써서 이쪽 그 밑에로는 크게 컨트리뷰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런을 하시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원하시는 패스들, 지금 이제 웨이블리 트랜스폼을 하셔서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원자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스는, JIX합스에서 패스는 잘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패스를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니셜 값을 집어넣는데 이게 이제 열심히 돌아갈 겁니다. 근데 열심히 돌아가는데 불구하고, 이게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모델을 바꾸던가 아니면 계산이 다 잘 됐다 그러면은요 모델을 바꾸던가 또는 이제 다른 어떤 백그라운드를 제거하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모델이 어디에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AI 엑삽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잘 피팅이 안 된다 그러면 모델을 바꾸시던가 아니면 하나씩 체크를 해보던가 이렇게 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 좀 더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금 다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픈 패스를 누르게 되면은요. 여기 지금 계산되어 있으니까 패스 1, 패스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산된 것들의 기여도를 보려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악시냐로 한 거, 두 번째 코발트가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 값들은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6개니까 여기가 6 집어넣고 그 다음에 1.9 정도, 1.9 너무 디테일하게 다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소수 둘째 자리 정도 또는 셋째 자리까지만, 둘째 자리까지만 넣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얘는 그런 정도는 다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완료 디바이얼 팩터 같은 경우는 4, 5, 6 이 정도 놓으시면 됩니다. 얘도 이걸로 놓고요. 이러면 이제 다 끝났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다 체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AI 엑삽스가 진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 좀 수정해주고 웨이트를 그 다음에 1.3부터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볼까요? 그리고 조금 3.2까지 다음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페프 패팅도 한번 이렇게 페프 패팅을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페프 패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거 맞구나 어느 정도 뭐 알 수도 있고요. 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잘 맞죠. 그러면 AI 엑스합스도 클릭을 하면 잘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그 피팅보다는 좀 이제 피팅보다 정교하죠. 더 정교하게 피팅하고 싶다면 이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요. 안 그러면 이제 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이놈들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혹시나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은 뭐 너무 잘 좋은 거라서 이렇게 좋은 그 뭐랄까 이니셜 값이 너무 잘 이렇게 맞죠? 이 그 이론적인 값하고. 근데 만약에 모른다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 사실은 이제 잘 안 맞는 거지만 우리는 런을 하게 되면 AI 엑스합스는 이 정도는 다 가니까요.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니셜 값은 가능하면 뭐 잘 모르시면은 여기 그 모델의 값을 시작으로 하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팅 이제 결과들도 이제 피팅이 완료가 되면요, 피팅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팅이 완료가 되면 이 그 이제 데이터 네임 리스트 점 대시라고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게 10개 정도 패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10개를 가지고 이제 피팅을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처음 진행하시려면 대단히 어려운데 AI 엑스합스는 그 패스만 잘 넣어주면은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맨 저기 그 행렬은요 그러니까 그 행이죠 처음 행은요 여기 이제 여기는 보상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알팩터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각각은 뭐냐면 패스 1, 패스 2, 패스 3에 대해서 에너지 그다음에 컨디션 넘버, 그 다음에 번딩 랭스, 그 다음에 디바일러 팩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다시 얘기하면 리워드 크리테리아보다 큰 놈들이 쭉 나온 겁니다. 이렇게 큰 것들이 쭉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걸 뽑아내야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바로 뭐냐 가장 큰 보상을 뽑아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베스트 피트가 되니까요. 그래서 아래 그 이제 피트 리절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클릭을 해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과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처럼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패스 1, 패스 2 이렇게 쭉 있는 거, 그 다음에 R 팩터, 그 다음에 K range, R range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중간에 혹시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 값들 다시 얘기하면 이 찾아낸 값, 그러니까 이제 찾아서 어떤 결과를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거를 RL fit 리절트를 클릭하면요. 이제 에러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뭐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긴 거는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러면은 굳이 이제 피팅 그 결과까지는 안 보고 그래프만 보고자 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펫핏을 다 피팅하지 않게끔 이렇게 다 풀어 놓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parameter value from list를 눌러 가지고 여기 그 데이터 네임 리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가장 베스트한 그런 결과를 이쪽에 다 맞춰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넣어준 상태에서 여기 지금 페피핏을 다 풀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다 픽스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페피핏을 눌러두면 여기 지금 현재 이거 이제 베스트 핏으로 들어가는 값들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잘 됐냐 안 됐냐 이렇게 좀 더 그래프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징크 옥사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징크 옥사이드도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피크가 이제 뭐 이게 이제 코발트 옥사이드고요. 옥사이드 악시전이죠. 이놈은
코발트입니다. 그래서 멀티 스캐터링이 이 정도부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싱글 스캐터링 두 개만 가지고도 얘를 피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이렇게 서로 컨트리뷰션 하는, 코릴레이션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피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징크 옥사이드 이 첫 번째 쉘 같은 경우에는 피크 같은 경우에는 징크 O1과 징크 O2 동일한 애톰인데 3개짜리 징크 O하고 그 다음에 1개짜리 징크 O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는 약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거리 차이가 약간 나죠. 이렇게 나고요. 이런 부분은 거의 뭐 동일한 애톰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징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이 징크거든요. 역시 0.04 정도 차이밖에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위에서 보시면은 웨이블렛 트랜스폼이나 플레어 트랜스폼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누가 섞여 있냐면 징크 55 멀티 스케이터링도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 스케이터링도 섞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피팅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어떻게 놓고 우리가 피팅을 해야 하는지 상당히 난해합니다. 난해한 피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피팅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앞에 1, 2, 3, 4, 4개 싱글 스케이터링을 이제 추가했고요. 패스를 선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스케이터링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집어넣기에는 무리가 되니까 멀티 스케이터링에 대한 항 하나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6개긴 하지만 얘가 커지거나 뭔가 작아지는 어떤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멀티 스케이터링에 대한 이펙트 효과를 얘가 다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12개 12번, 이 12번에 뭐냐면 싱글 스케이터링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얘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맞춰서 패스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패스를 이제 불러왔죠.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게 패스 1, 그러니까 패스 2 자체에 그 넘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악시전이기 때문에 악시전이고 거리도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 그 첫 번째 피크 여기는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해도 여기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맞추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하나를 픽스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를 베리어블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개의 SO 스퀘어를 갖다가 그러니까 시그마 스퀘어죠. 시그마 스퀘어를 동일하게 변화하게끔 넣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에서 봐도 사실은 이놈이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이 원자에 대해서 위에 있지만 이 원자의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변하면 결국 다 시그마 스퀘어가 위아래 다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시그마 스퀘어를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징크에 대한 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이제 변할 수 있도록 베리어블 네임을 같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름이 이제 같은 변수로 해서 같이 이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버도 여기 한쪽은 6로 고정을 시켜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range 잡고 그 다음에 run을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뭐 이제 이렇게 피팅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팅이 매우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기본적인 예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조금 더 이 각각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